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단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후속 발사 일정은 또 그것과는 크게 그 영향을 안. 수치를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저는 90%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침내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나로 우주센터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죠. 순수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정확히 조금 전 4시에 하늘을 갈랐습니다. 물론 최종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염을 뿜으면서 하늘을 갈랐던 4시 정각 화면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저렇게 화염을 점화.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26, 누리호의 모습,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정확히 4시 정각에 발사됐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부터 차분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승재 원장님, 표정이 무척 밝으신 거 보니까 예. 현재로서는 순조롭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좀 일찌감치 점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사체로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아하. 그다음에 발사체가 내려놓은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다 하는가,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 4시 57분이니까 대략 1시간 가까이 발사된 지가 지났는데 지금은 그러면 발사체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예. 인공위성으로서 데이터 교신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하는 그 정도 상태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예.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외 발사체에서 발사할 때도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내려놓고 나면 발사체는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성 기술이 이제 그 다음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누리호 발사체는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조그마한 위성들을 사출시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여쭤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정도 무척 밝으시고요. 전직 항공우주연구원장이셨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가 그 3차 발사할 때 원장이 역할을 하느라고 성공했을 때의 기분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담당하셨던 분들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는군요. 오후 5시 10분, 그러니까 대략 10여 분 뒤면 과기정통부 장관 직접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26, 나로 우주센터 직접 연결해서 5시 10분에 브리핑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학 전문 기자인 이영희 기자에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목표 고도인 700km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좀 된 겁니까?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가 하는 일이 성공을 확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켓이 고도 700km에 올라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위성을 잘 내려놨는가 이 두 그렇죠.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미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누리호 3단하고 지금 지상에 있는 추적 레이더에서 계속 3,000km까지 누리호를 추적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가 지금 700km 고도에 도달했다는 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좀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42분 23초 후에 위성이 GPS 정보를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그때 남극 세종기지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위성까지 제 궤도에 제대로 내려놨구나까지 확인을 하면 완벽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남극 세종기지에서 데이터 수신 중이고 그걸 확인하는 데는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교신하는 건 그보다 쉬고 42분 뒤고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은 나로호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내옵니다. 누리호, 죄송합니다. 누리호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뭐 속도, 위치, 단분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오는 거를 지금 해석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성의 데이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성공을 확인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사실 저희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0월이었죠. 첫 번째 시도 때 3단 분리 3단 엔진이 딱 46초를 남기고 꺼졌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관계자들이 절치부심했다는 얘기가 참 많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료통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약간 파손이 되면서 연료통에 금을 가게 해가지고 연료가 새는 바람에 예. 미리 이제 그 분사가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설계를 조금 바꾸고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례를 바꿨다는 건 기술적으로 어떤 측면을 좀 더 이번 2차 시도에서는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 부러졌던 부분을 강도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부러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거를 두고도 김승조 원장님도 뭐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직접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우리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두 번째 도전까지 시간이 좀 단축됐다 이런 분석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지난번 발사에서 그 실패했던 부분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또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영애 기자,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하늘로 솟구치는 우주를 가르는 이 수직 모습은 많이 봤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누리호가 어디 있는지 봤을 때 예상 낙하 지점, 1단 낙하 지점, 페아린 낙하 지점, 누리호 2단 낙하 지점. 그러니까 지금 그 대략 누리호의 위치를 저희가 대략 어디쯤이라고 판단하면 예상이 좀 쉬울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켓이 수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주변 영토를 피해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포물선 기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낙하 지점은 솔직히 그러니까 누리호가 총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단씩 이렇게 추진제를 다 쓴 로켓을 떨어뜨리면서 점점 더 높이 우주로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떨어진 지점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은 다 올라간 최종 3단, 제일 꼭대기가 어디가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저 우주궤도, 고도 700km 위에 우주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700km 목표 지점까지는 분명히 간 거고요. 그 마지막 최종 4시 15분에 위성 모사체 분리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목표 고도인 700km 고도를 지금 궤도 여부를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5시 10분 브리핑을 저희가 긴장의 연속으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리 나로 우주센터를 직접 찾지는 않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시청했다. 이렇게 아까 화면으로 제가 접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 나로 이 누리호 발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약도 냈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1차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을 주기가 싫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원래는 또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가서 거기서 일단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용산 집무실에서 보자. 특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이면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발사 전 과정을 일단 지켜봤고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이 우주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합의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진 발사 계획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런 발사 계획들을 끊임없이 차질 없이 일단 진행을 시켜서 우리의 어떤 우주 발사 기술도 상당히 어떤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뭐 그런 뜻인데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많이 번잡은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일단 이 발사 성공을 지켜보는 걸로. 아무래도 현장 관계자들이 조금 더 단 1%라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찾는 것보다는 용산에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윤 대통령. 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김승조 원장님, 사실은 이번에 지난주에 발사 한 차례 미뤄진 게 이제 날씨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화면을 육안으로 봐도 정말 깨끗한 그렇죠. 고흥 앞바다의 화면도 좀 만나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날씨 변수도 이번에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대부분 로켓들은 그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발사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뭐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 나로호와 누리호 뭐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대략 30년의 한국 우주 기술이 발전했는지 좀 보면 나로호, 러시아가 일단 로켓을 개발했고 당시 5천억 원을 투입했다. 근데 누리호는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첫 우주 발사체. 이제 만약에 완벽히 100% 성공을 한다면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 목표인데 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이 기술력의 그 발전을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같이 뛰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로호는 그 러시아의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했죠. 일단 로켓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던 로켓을 사와가지고 했고 2단과 그다음에 페어링이라든지 나머지 장치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돈은 한 5천억 원 정도 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누리호는 한 2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시험 장치 값이고요. 1조 5천억 정도가 개발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죠. 나로호는 대략 한 150톤짜리 일단 엔진이었고요. 누리호는 지금 현재 300톤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우주 발사체 기술력을 좀 단순 비교해봤고 뭐 여러 가지 화면도 좀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글쎄요, 마음속으로 여러 기원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잠시 뒤 3분 뒤 5시 10분에 정부 당국이 직접 누리호 발사 여부를 발표합니다. 과기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계획대로 비행이 완료가 됐고 현재 마지막 데이터 분석 중이다 이렇게 과기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있나요? 목표 고도인 700km에 도도를 했고 지난번 1차 때는 이 3단 46초를 좀 앞두고 일찍 꺼진 3단 엔진이 일찍 꺼진 것이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3단 엔진 정지까지 완벽히 좀 확인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보시는 것처럼 누리호 정상적인 발사 확인 뒤에 박수를 쳤다. 잠시 뒤에 화면이 좀 포착이 될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도 지금 남국에 있는 우리 세종기지 교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영애 기자, 전반적인 지금 속보로 봤을 때는 뭐 무척 순조롭고 과기부 이종호 장관의 발표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사실 이렇게 성공했다라고만 끝낼 게 아니라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남극 세종기지의 교신까지 성공했다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장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나로 우주센터로 넘기겠습니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 기업 관계자분께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 잠시만.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블로터의 정두영 기자님. 블로터의 정두영 기자입니다. 저희 누리호 개발과 관련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연구진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이제 예정된 대로 2023년 전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성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좀 발전지향적으로 갈 예정이고 2027년까지 총 4번의 발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그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분들과 이 개발 과제에 참여하신 300여 개의 민간 업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매일경제 정의용 기자님. 네, 매일경제 정의영입니다. 혹시 이번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는지 하고 좀 이번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앞으로 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이번 발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7번째 이렇게 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게 된 가진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발사장이나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우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개만 받겠습니다. 네, 한결에. 네.